자, 녹화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JDK 설치했고요. 자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 잡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저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취소 누를 건데 여러분들은 확인 누르셔야겠죠? 이 창은 그대로 놔두세요. 환경 변수 창은. 녹화가 안 됐어갖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명령 프롬프트 열고 요 명령어를 쳤을 때 자바C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자바의 버전이 표시가 되면은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밑에처럼 자바C는 뭐 쓸 수 있는 파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한 거고요. 설치 방법은 jdk.java.net/archive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버전이 쭉 나오는데 무조건 높은 버전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확인한 버전은 19버전까지는 호환이 됐거든요. 19버전 중에 이제 zip 파일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요걸 내려받아서 요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쪼르륵 나오는데 압축 파일 안에 jdk.19.0.1이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19까지만 맞으면 뒤에 숫자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얘를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압축을 해제해 놓는다. 경로 똑같이 맞추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쪼르륵 파일이 있으면 된다 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경로를 윈도우 시스템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폴더 창 좌측 트리에서 내 PC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내 PC 마우스 우클릭해서 맨 밑에 속성 열고 오른쪽에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 근데 이거 창 크기가 작으면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윈도우 11은 이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화면 중앙 쪽으로 옮겨져 있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랬어요. 버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고급 시스템 설정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누르고 변수 이름은 자바 언더바 홈 그리고 변수 값은 C 드라이브에 압축 해제한 폴더 값을 기입한다. 그래서 이 경로 값을 꼭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세요. 여기까지 진행한 거죠. 자, 다음 단계. 여기 시스템 변수,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 변수 쪽을 또 잘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패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편집으로 들어가요. 여기 있는 거 함부로 지우면 윈도우 포맷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알지 않는 이상은 여기 있는 거는 지우지 마세요. 이거 다른 컴퓨터에서 복사해도 안 먹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밑에 한 줄이 생겨요. 여기다는 뭘 기입하냐면은 JDK 폴더 안에 보면 빈이라는 폴더 있죠. 이 빈 폴더까지의 경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빈 폴더까지의 경로를 넣으셔야 됩니다. 빈 폴더의 경로를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자, 기입이 되면은 이제 다 확인 누르고 닫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세팅이 돼 있던 상태라서 취소 눌렀는데 여러분들은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세팅이 다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키셔야 되고 명령 프롬프트 열려있는 것도 다 껐다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자바C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 명령으로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자바 개발 환경이 세팅이 안 되면 KO-NLPy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PIP로 KO-NLPy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설치하려면은 자바 개발 환경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바C 빼기 2개 버전 했을 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pip install KO-NLPy를 까시면 됩니다. 이제 17버전에서 이게 깔리는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갖고 제 컴퓨터에서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 설치가 되는 것 같다가도 막판에 가서 한 번에 되네. 막판에 가서 에러 날 수 있어요. 이게 설치가 이렇게 빨리 안 되는데 이상하게 빨리 되네. 자, KO-NLPy는요 트위터 한글 형태소 분석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트위터가 그 SNS 서비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 트위터일 뿐이야. 자, 여기 코드 제가 좀 복잡하게 짜놨는데 이게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 자체가 맥에서 파이썬 3.11 이상 버전에서는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훈님 됐나요? 아까 예제? 이거 워드 클라우드 전 예제 됐나요? 아, 그럼 이제 요거 코드 날려도 되겠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참조를 해봅시다. 네. 어설픈 경고 메시지 없애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까지는 똑같죠? 이게 한글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드 리뷰 들어갈게요. 그리고 파이썬 내장 클래스 중에 컬렉션스 패키지에 카운터라는 애가 있는데요. 빈도수 계산해주는 가장 간단한 기능이에요. 자, 패키지 불러오는데 별 문제 없었고요. KO-NLPy.tag라는 패키지 안에 OKT. 자, 쓰는 방법은요. 객체 만들어요. 자, 문장은 그냥 아무 데서나 제가 영화 같은 거 리뷰 하나 퍼왔어요. 그냥 대충 퍼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단어를 넣었어요. 신조어를 반응하는지 보려고. 자, 이 NLP 객체를 통해서 노운스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문장을 전달해서 리턴 값을 출력을 하면은 얘가 명사만 분리해줘요. 보면은 이 문장은 반응을 안 하죠, 지금. 왜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무슨 국어사전인가에 기반을 할 거예요. 아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표준어 내지는 내가 어떤 챗봇 같은 걸 만든다 라고 하면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용어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단어만 뽑아내고 싶거나 아니면은 신조어 같은 거를 뽑아내고 싶거나 라고 하면은 사전을 직접 구축하셔야 됩니다. KO-NLPy의 설치 경로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설치된 경로가 쭈르륵 나와요. 아까 처음에 출력되어 있던 경로는 아마 몇 경로였을 거예요. 자, 출력되는 마지막 경로의 최상위 폴더가 왜 CD가 다 있지? 자,
출력되는 마지막 경로의 최상위 폴더가 지금 konl파이의 설치 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자, C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폴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폴더들도 있네요. 폴더들이 좀 여기저기 나눠져 있네요.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이 폴더들을 찾아가 봅시다. 자,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폴더 안에 konl파이 데이터란 폴더 없어요. 패스. CD E 드라이브에 이런 폴더 없어요. 패스. 자,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 안에 제 사용자 폴더 안에 앱 데이터라는 폴더 안 보이죠? 이 앱 데이터 폴더부터는 윈도우 시스템 폴더라서 직접 쳐야 돼요. 슬래시 앱 데이터라고 직접 입력을 해요. 그러면 로컬 밑에 프로그램스 밑에 파이썬 밑에 파이썬 312 밑에 konl파이 데이터 없어요. 패스. lib 밑에 konl파이 데이터 없어요. 패스. 그러면 앱 데이터 밑에 로밍 밑에 konl파이 데이터 없어요. 패스. 그러면 로컬 밑에 프로그램스 밑에 파이썬 밑에 파이썬 312 밑에 lib 밑에 사이트 패키지스 밑에 PIP가 여기 설치되는구나. 다. konl파이 찾았어요. 그 밑에 데이터 있네요. 뒤져야 돼. 이렇게. 자, 그러니까 konl파이라고 하는 폴더가 지금 제 컴퓨터 기준으로 여기네요. 여러분들도 이 폴더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앱 데이터 폴더는 직접 넣어야 돼요. 앱 데이터 폴더에 바로 들어가려면 이게 윈도우 시스템 폴더라서 %앱 데이터 %.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앱 데이터까지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러면 앱 데이터 밑에 로밍으로 떨어지네요.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로컬 밑에 프로그램스 밑에 파이썬 밑에 파이썬 312 밑에 lib 밑에 사이트 패키지스 밑에 konl파이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아마 버전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경로 다 똑같을 거예요. 윈도우 11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윈도우 11 쓰시는 분 계신가요? 똑같아요, 경로?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파이썬 버전이 나중에 바뀌거나 윈도우 버전이 바뀌면은 이 경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또 찾아야 됩니다. 이 안에 자바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요. 오픈 코리안 텍스트 2.1.0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자르라고 하는 확장자가요. 자바 전용 압축 파일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압축 해제 못 하는데 RGB나 반디집 같은 프로그램을 깔았다면은 압축 해제가 가능할 거예요. 압축 해제된 폴더 안에 들어가면 ORG 밑에 오픈 코리안 텍스트 밑에 프로세서 밑에 유틸 밑에 노온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시면 메모장 파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경로요. 여기에다가 파일 하나를 텍스트 파일을 만듭니다. 영문 이름 공백 파일 이름에 영문 이름 공백 금지 UTF-8로 만드시면 돼요. 요즘 윈도우는 메모장 파일 기본 생성이 UTF-8이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마이 워드라고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빈 메모장 파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검출하고 싶은 단어들을 넣으세요. 이건 여러분만의 고유 사전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학습시키고 싶은 단어들을 넣는 거예요. 보통 이 작업을 사전을 구축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장사 없습니다. 그냥 100% 수작업입니다. 이걸 뭐 자동화해서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모든 분야가 다 직접 수작업으로 해요. 그래서 GitHub 같은 데 보면은 이 사전 구축해 놓은 거를 오픈소스로 열어놓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욕사전 같은 거. 진짜 주옥 같은 단어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최초로 압축을 해제한 폴더 오픈 코리안 텍스트 210 이 폴더로 돌아가서 여기 경로에서 폴더 클릭하면 글로 가는 거 알죠? 여기서 이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요. 이제 압축 파일 안에 내용물을 바꿨으니까 다시 압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압축 프로그램은 자르 형식의 압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 명령을 직접 넣어야 됩니다. 자르 cvf 파일 이름 이렇게. 매니페스트 또는 입력 파일을 지정해야 된다? 아, 입력 파일이라는 게, 자, 지금 여기 의미가 뭐냐면은, 자르가 압축 명령어고 이게 옵션이에요. 이런 폴더를 압축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목적어야. 그러면 이 자르라는 명령어한테 뭘 압축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 자, 상대 경로 기법에서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기호, 점이었죠. 여기 뒤에 점 하나 찍혀있죠. 그러니까 이 폴더를 압축해라라고 뒤에 점까지 찍어주셔야 돼요. 제가 점을 안 찍었네요. 점. 그러면 압축 파일이 생겨요. 이제 이 압축 파일을 잘라내기 해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아까 있던 원본으로 대체합니다. 왜 이래? 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종료하고 교체해야 된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잡고 있나 보구나. 오케이, 이렇게. 조금 전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종료할 때까지 파일 삭제 못하는 거 보셨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 오픈 함수 쓸 때 클로즈를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는 이유야. 자, 압축 해제한 폴더 이제 지울게요.
아, 이거 명령 프롬프트 열어놔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하고요. 패키지 다시 재실행하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죠. 하고서 형태도 분석 객체를 만들고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이제 요 단어를 이제 검출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전에도 해보니까 파일을 직접 생성하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org 밑에 이거 밑에 이거 밑에 뭐였지? util 밑에 논스, 여기에 제가 아까 my word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이걸 잘 인식을 못, 텍스트 파일을 직접 만들면 이걸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지우고 기존에 아무 파일 그냥 고쳐볼게요. 기존의 파일을 고쳐서 만들어 볼게요. 생성한 파일 인식 못하니까. 자, 명령 프롬프트 다시 열고 명령어 다시 넣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껐고요. 파일 대체. 자, 이제 다시 패키지 참조, 객체 생성. 네, 이제 검출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단어들을 이렇게 사전에다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형태소 분석 사전이라 그래서 단어들을 명사 위주로 이렇게 구축해 갖고 파는 것들도 있고 오픈소스로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정보통신 용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를 안 하고 있겠죠. 문헌정보 용어 사전, 어떤 학문에 기반하는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별도 사전을 구축을 해야 돼요. 이런 게 구축되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챗봇을 만들어요. 자, 소스 파일 요거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은 사전 변경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한 임의의 비표준어까지도 검출하는지 여기까지만 일단 확인해 보세요. 요거 확인되면은 이제 한글 처리하는 법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한글로 된 데이터를 처리해 볼게요. 배포해드린 파일 안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읽어 드릴게요. 출력해봐야 뭐 엄청 많을 테니까 출력은 그냥 주석으로 막았어요. 이걸 가지고 형태소 분석한 다음에 명사만 뽑아요. 이것도 출력하면 또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주석으로 막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하세요. 굳이 이거 다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영어 처리할 때 금지어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 금지어를 어학 쪽에서 불용어라고 불러요. 자, 불용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불용어 사전이 또 따로 돌아다녀요. 그걸 제가 사전에 미리 구해서 스타워즈 KO라고 넣었어요. 이런 기호나 숫자 같은 것들은 좀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뭐 대체로 이런 단어들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단어다 라고 한 것들 쭉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금지어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열어요. 열어서 리드 라인스라고 해서 연 다음에 혹시 그 불용어 사전에 원치 않는 띄어쓰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복 돌면서 죄다 앞뒤 공백 제거해서 다시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왜냐면 리드 라인스로 행 단위로 이제 구별을 해버리면은 마지막 줄바꿈 문자까지 같이 포함되는 특성이 있었어요. 오픈 함수도 우리 1개월 차에 많이 본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명사 뽑은 게 있고 금지어 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이 두 개를 교차 비교해서 만약에 노운스 안에 있는 게 스타버즈라는 리스트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걸러야죠. 자, 그래서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뽑은 명사 목록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꺼내서 단어가 스타버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데이터셋으로 옮겨 담습니다. 자, 여기서도 출력을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면 중간중간 출력하는 거 넣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빈도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시리즈로 만들거나 뭐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파이썬 기본 클래스를 쓸게요.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전달하면 얘가 이렇게 단어를 키로 잡고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줘요. 쭉 이렇게 카운트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얘를 쓰는 거예요. 자, 워드 클라우드 객체 만듭니다. 근데 이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한글 처리를 못해요. 왜냐면 얘가 쓰고 있는 기본 폰트가 영문 전용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는 글꼴을 파일을 직접 구해갖고 경로를 잡아줘야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글꼴이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스 밑에 폰츠라고 하는 폴더 안에 설치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윈도우에서 쓰이는 모든 글꼴 파일이 다 있어요. 여기서 뭐 굴림체라든지 나눔 고딕, 뭐 궁서체 이런 것들 파일을 내가 복사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름이 한글로 나온 애들은 대체로 한글 지원하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한글 지원 안 하는 애들이야. 한글 지원하는 폰트는 한글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아예 새로운 글꼴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나눔 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한글날마다 글꼴을 개발해갖고 무료로 오픈을 해요. 여기서 내려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 밖에 각종 브랜드들 같은 데서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글꼴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해요. 한글 무료 폰트라고 검색하면은 나와 있는 데들이 좀 있어요. 글꼴이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나눔 폰트는 저작권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글꼴은 대표적으로 저작권이 오픈되어 있는 애들이고 배달의 민족 폰트 한나체? 모르겠다. 이건 뭐 을지로체래요. 그 윤태호 작가가 쓴 글꼴도 폰트화 됐더라고요. 이게 미생 만화책에 나오는 글꼴. 야놀자 폰트, 가비아, 티몬, 빙그레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꼴. 이런 식으로 각종 브랜드들이 자기네 로고 만들 때 쓴 글꼴을 오픈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나눔 폰트 중에 몇 가지 종류는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글꼴 파일을 워드 클라우드 폴더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폰트 패스에다 세팅해주고요. 나머지 파라미터는 똑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거,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를 통해서 아까 영문 같은 경우는 빈도수 계산을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로 직접 했잖아요. 그때는 wc.generate라는 함수한테 단어를 주는데 지금 이거는 빈도수를 직접 만든 거죠, 우리가. 이때는 generate from frequencies라는 메서드한테 카운터 객체를 줘야 돼요. 나머지 코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런 게 나오죠. 자, 지금 여러분들 GitHub에 아까 확인하신 거랑 그 사이에 코드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 지나면서 버전 바뀌어갖고 전에는 모듈화 했던 코드는 그냥 날려버렸고요. 뭐 맥 같은 거 버전 체크하는 if 같은 것도 좀 없애버렸고요.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최신 GitHub에 있는 코드 받아서 다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시각화까지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거까지 진행합시다. 기술 통계 관련해서는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프로젝트는 화요일쯤부터 하면 되겠다.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지금 단어 빈도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문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거의 종강 한 달 정도 남겨놓으면은 자소서 쓸 거예요. 그 자소서에 작성한 문장을 메모장에다 다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단어 빈도수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내가 쓴 문장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좀 이상한 단어 들어가면은 그거 좀 경계하셔야 되고, 맞춤법 같은 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예요.